안녕하세요. 사람을 더 건강하게 인강한의원 최석우 원장입니다. 머리 떨림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유형 파악이 중요합니다. 각 유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의 합이 머리 떨림의 현상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머리 떨림을 치료하려면 해당 유형의 본질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머리 떨림의 유행 중 하나인 비허약형에 대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비위는 우리 몸의 중심에 위치하여 소화작용과 함께 기운의 운행을 담당합니다. 음식은 위에 저장되고 비의 작용에 의해 분쇄되는데, 위가 탈이 나면 음식 자체가 넘어가지 못하고 비가 약해지면 소화 기능이 떨어집니다. 음식이 소화되면 이번에는 비 위에 운하 기능이 작용합니다. 음식에서 흡수한 기운을 몸의 중심에서 사방으로 보냈다가 다시 받아들이는 운행을 하는 것입니다. 팔, 다리, 그리고 머리끝까지 기운을 보내고 그 기운이 다시 복부 쪽으로 모이는데 펌프의 작용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비위가 약해지면 음식을 통해 기운을 만들어내는 작용과 그 기운을 운행하는 작용이 동시에 약해집니다. 이로 인해 중력을 거슬러서 머리까지 가야 하는 기와 기를 따라 움직이는 혈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되면 뇌가 필요한 기와 혈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보다 원활한 기혈의 공급을 위해 머리가 떨리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기전으로 생기는 비허약형의 머리 떨림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위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치료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환자분은 56세의 여성으로 2년 전부터 머리가 흔들리기 시작해서 이제는 본인도 자각한다고 합니다. 체격은 마른 편이고 얼굴색은 옅은 황색을 띠었습니다. 오장은 각자 고유의 색을 얼굴에 나타내서 내부의 상태를 알리는데, 황색은 비위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잘 체해서 먹는 양이 적다 보니 체중이 조금씩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피로를 쉽게 느껴서 집안일을 하고 나면 누워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비위의 기능이 떨어지면 음식에 소화와 흡수에 지장을 주어 기혈을 생성해내지 못합니다. 따라서 살이 빠지고 몸에 활력이 없어지고 쉽게 피로를 느낍니다. 환절기가 되면 목감기에 걸리고 계절성 비염에도 시달리는데, 이는 어렸을 때부터 늘 되풀이되고 있는 연례 행사라고 합니다. 비위의 기능 저하로 기혈이 부족해지면 외부에 대한 적응력 저하와 면역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등이 굽고 목이 앞으로 빠지는 거북목의 형태로 목과 어깨 근육에 경직이 심했습니다. 목은 몸을 이끄는 대장이라고 하였는데, 우리가 움직일 때 목이 머리를 돌려야만 그 방향을 향해 몸을 끌고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위의 운하 기능이 약해서 머리까지 기혈을 올려보내지 못하면 머리라는 무거운 물체를 지탱하는 목이 버티지 못하고 눌리면서 꺾입니다. 안 그래도 머리까지 올라가는 기혈이 부족한데 통로까지 좁아지니까 머리 떨림의 증상은 더 심해집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동시에 치료하기 위해 비위의 기운을 끌어올리고 목의 경직을 풀어줄 수 있게 보증기탕에 강할 방풍을 가미하여 처방했습니다. 이와 함께 뒷목과 경추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의 경직을 풀어주기 위해 약침과 침치료를 진행하였고, 굽어진 등과 거북목을 교정하기 위해 추나 치료도 병행하였습니다. 치료를 진행하면서 무엇보다 먼저 나타난 것은 소화력의 개선이었습니다. 식사량이 조금씩 늘면서 기운도 생기고 피로감도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몸 안에 기혈의 양이 늘어나고 뇌까지 가는 통로인 목의 긴장이 해소되면서 머리 떨림이 현저하게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증상이 소실되어 환자분의 만족도가 높았던 사례였습니다. 전체적인 건강이 좋아지면 머리 떨림이 수월하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비단 비허약형뿐만 아니라 혈어형, 신어형 머리떨림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치료 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머리떨림은 보다 건강하게 장수하기 위한 신호등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